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멀리서 볼 땐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워지고 나니 나를 힘들게 할 때 겪어보셨죠? 인간관계는 마치 저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 바로 타인과의 거리를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 내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또 편안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버겁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는 인간관계. 오늘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거였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다루는 상담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꼭 갈등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저자는 그 이유가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죠. 오늘은 이 책으로 안전 거리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하지 않다고 섞일 수 없는 건 아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때때로 그럭저럭 잘 섞여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꽤 괜찮아 보인다. 대개 보면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온도차가 매우 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깊고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무게로 관계를 형성한다. 두 경우 모두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들과의 경계 설정이 너무도 극과 극이라는 특징이 있다. 전자는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기에 덜 친한 상대방 입장에서 지나치게 매정해 보이고 정없어 보일 수 있을 듯하다. 후자는 인간관계에서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한 사람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당연히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 한다. 즉,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주로 에너지를 쏟되 덜 친하거나 나와 색이 다른 사람들과도 가끔씩 편안하게 어울려 보는 것이다.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과 어떤 계기를 통해 아주 가까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어떤 관계든 지나치게 고정된 것으로 못 박아둘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 가끔은 나와 색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것이며 그 정도의 균형은 우리네 길고 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멋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이 다양하기에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관심을 기울여 살펴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란 자신의 욕구에 바짝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늘 1순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새 꽤 깊고 오랜 인연을 맺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늘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만큼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 분명한 편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우선순위 또한 명확하니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할 것들을 대부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선순위에 밀리거나 급하지 않은 일들에는 자연스럽게 선을 그을 줄도 안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자칫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돌아오진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앞서 얘기한 내 친구만 해도 그렇다. 나는 이 친구를 오랫동안 알아왔기에 주변 인간관계까지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선을 긋고 거절하는 행동은 의외로 주변 관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친구의 거절이 자기 욕구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친구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워낙에 친절하고 재미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정중히 거절한다. 이것은 타인의 마음이나 부탁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고집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태도다. 사실 이런 태도야말로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다간 어떻게 될까? 야금야금 무리한 부탁까지 들어주게 되면서 마음의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내가 너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잘 지내보려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종종 제대로 된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나와 타인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한 채 허덕이곤 했던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 이 친구와 비교되어 머쓱해진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느라 내 욕구를 눌러 참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내 것을 등한시해서 생긴 불편한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억하심정이 생기고 그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에게서 갈구하게 된다. 그러면 좋았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당연지사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서 타인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친해지는 것과 선 넘는 것은 다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이런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은 훨씬 더 고난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20대 후반 자현 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함께 자취하고 있는 친한 고향 후배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 자연 씨는 한 살 어린 고향 후배와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대학은 각자 다른 곳에 갔지만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1년째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연 씨와 고향 후배는 서로 통하는 것들이 많아서
평소 대화도 잘 이루어졌고 특히나 자현 씨가 워낙에 유순하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어서 후배도 자현 씨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다. 하지만 함께 자취하며 생활하다 보니 그간에 친했어도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갈등도 많이 생겼다. 그 후배는 방 청소 한 번을 한 적 없고 언제부터인가는 자기 빨래도 자연 씨에게 넘기는가 하면 함께 사용하는 생필품조차 자기 돈으로 산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있었던 힘들고 복잡한 인간관계 이야기들을 자연 씨에게 울며 불며 털어놓는데 그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 자연 씨는 후배를 위로해주기에도 지쳐버렸다. 자연 씨가 워낙에 싫은 이야기를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고향 후배도 어린아이처럼 자연 씨에게 딱 붙어 의존하며 지내길 7개월 정도 하다 보니 자연 씨는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을 받았다. 안 그래도 박사 논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기에게 위로받기만을 바라는 고향 후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 씨는 최근 위험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자연 씨와 고향 후배 사이에는 최소한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경계가 무너진 듯 보였다. 고향 후배는 자기 선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자연 씨에게 의존하는 식으로 떠넘겼고 자연 씨는 그것들을 다 감당하며 응해준 것이다. 고향 후배의 행동을 무턱대고 허용해준 자현 씨도 단순히 착해서 거절을 못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상대방을 챙겨줌으로써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간에 의존한 후배는 자현 씨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고 자현 씨는 그런 침범을 눈감아준 셈이다. 서로 아주 좋아하고 친밀한 관계라 해도 경계 설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향 후배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서 자신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느껴졌다면 자연 씨는 가급적 빨리 의사표현을 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한편 고향 후배는 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후배에게 자연 씨가 속으로는 힘들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의존할 만한 대상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자연 씨에게 의존했던 것이다. 만일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도 고향 후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간 구축해왔던 둘의 우정을 위해서라도 서로 헤어져 각자 사는 편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좋은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한 것 같아. 아무리 친하더라도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를 모두 쳐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반대로 이런저런 관계를 전부 끌어안고 있는 것도 무척 부질없어 보인다. 새롭게 생겨나는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관계도 있기 마련인데 계속 새싹처럼 생겨나기만 하고 정리되는 관계가 전혀 없다면 생각만 해도 갑갑해진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까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무게로 똑같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손꼽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에너지의 7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 에너지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사용하면 어떨까 싶다.
이 비율이 아쉽다고 느껴진다면 각자가 비율 배분을 조정해도 좋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줄 에너지는 70%보다 더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남긴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라면 당연히 아프고 힘들기 마련이다. 가까운 관계라면 서로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는 영역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 가까운 둘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할 부분을 자극하며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는 연인들의 갈등이나 이별 장면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연인들이 헤어질 때 대개는 그 연인들의 개성이 묻어나기 마련인데 어떤 연인들은 죽도록 싸우고 공격하면서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결국 이별에 이른다. 또 어떤 연인들은 자신이 감당할 부분은 스스로 감당해 나가면서 힘든 과정을 어찌어찌 견뎌내며 상대방을 굳이 공격하지 않는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약점만큼은 건드리지 않고서 헤어지는 것이 훨씬 현명할지 모른다. 상대방이 가진 취약한 점을 건드리는 순간 결국은 그 화살이 또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신이 받은 공격을 자기 혼자서는 감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또 다른 공격을 통해 되갚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악순환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될수록 남녀의 내면은 곪아서 병이 들게 된다. 그러니 연인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약점만큼은 꺼내어 들쑤시지 않고서 정리하길 바란다. 설령 나보다 미숙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헤집으며 공격을 해온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인 상호작용은 더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헤어지는 방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주류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에 소속감은 꽤 중요하다. 다만 가끔 특정 집단에 소속되는 것만이 주류로 간주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 듯하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미정의 직장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반강제로 회사 내 동아리에 가입해야만 한다. 아마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결속감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결과가 업무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회사 운영진들의 큰 그림 하에 진행된 이벤트일 것이다. 어쨌거나 사원들 대다수는 각종 동아리에 흔쾌히 참여하건만 미정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동아리에 참여하기 꺼리는 모습이 드라마 초반에 조용히 조명된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드라마 설정에 피식하는 웃음도 나면서 그만큼 주인공 미정의 마음에 더없이 공감이 되었더랬다. 회사 내에서 미정은 대다수가 가입하는 동아리를 가입하지 않은 그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것이다. 미정이 다니는 회사에 내가 다녔더라면
나에게 맞는 동아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대충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아리를 억지로 찾아서라도 가입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미정은 그 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 그간 사람에게 치여도 너무 치여왔던 미정은 더 이상 영혼 없이 누군가에게 맞추면서 다수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도 무던하게 남에게 맞추며 티내지 않고 자신을 숨겨왔지만 지금 미정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결국 미정은 주류로 일컬어지는 회사 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신 마음 맞는 비주류 몇 명끼리 그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모임을 결성한다. 그 안에서 서로는 각자 최근에 품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낸다. 단 그 모임에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조언하지 않으며 그저 경청만 할 뿐이다. 이 드라마 안에서 미정은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외롭고 지쳐서 존재감마저도 흔들리며 약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며 잔잔하게 일상에서의 소소한 욕구들을 발견해 나가니 말이다. 미정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어느 동아리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이 지루한 일상에서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결국 주류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찾아나갈 수 있다면 설령 그 삶이 대다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용기의 결실일까? 결국 미정은 자신의 욕구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인연은 평생에 걸쳐 찾아온다. 어릴 적 친구는 분명 소중하다. 내게도 그 시절 친구들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고 흐뭇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자주 보든 가끔 보든 그 어떤 맥락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더라도 이야기는 신기하리만큼 재미있게 때로는 깊게 흘러간다. 어릴 때 친구가 이렇듯 중요하고 소중하다 보니 종종 어릴 때 친구만이 진정한 친구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처럼 친한 친구의 범위를 한정짓는 것에는 좀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살면서 우연한 만남을 수많이 경험한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또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석 같은 인연을 만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만난 소중한 친구로 인해 인생이 더욱 즐거워졌다고 말하곤 한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서 동갑 아이들끼리 놀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옆동 사는 아이와 그 엄마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아이들보다도 엄마끼리 더욱 친해져서 지금은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도 기억난다. 또 어떤 사람은 40세 넘어 가입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 시간 겪었던 불면증도 줄어들고 생활에 활력을 찾았다고도 말했다. 그렇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안에 마음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운이겠는가. 그러니 친한 친구를 어릴 적 관계로만 한정짓는 것은 거의 100세까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경직된 고정관념이 아닐까 한다. 인간관계는 파도와도 같아. 친한 관계라 해도 상황상 잠시 밀려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이 되어 다시 밀려올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여러 크고 작은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관계와 같으니 우리도 그때그때 유연하게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들에 마음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 자신이다. 30대 초반 직장인 선경 씨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의 90%를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채울 정도였다. 직장인 동호회, 친구들과의 만남, 선후배 모임, 가족 모임 등. 최근에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도 진행한다고도 했다. 사람마다 성향이 제각각 다른 법이니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은경 씨에게는 상담을 받고자 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성 친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분명 동성, 이성 가릴 것 없이 두루두루 친한 것 같긴 한데 정작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이성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은경 씨는 연인과 친구의 기준이 뭔가요? 하고 되묻기도 했다. 선경 씨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어 보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너무도 부족하게 여겨졌다. 누군가와 사랑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혐오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이성에게 더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지,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등등 나에 대한 수많은 이야깃거리가 내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소박하고 평범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나 자신이다. 선경 씨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 자신의 색깔 없이 만남을 가졌다면 얼마나 공허했을까 싶다. 동시에 선경 씨를 만나는 사람들도 선경 씨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데도 한계가 따른다. 그러니 선경 씨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밀해지는데 한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우선 자기 자신과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법이다. 인간관계를 모질게 끊을 필요는 없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을 때 저마다 하는 대처는 다르기 마련이다. 관계에서의 상처는 사실상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기 마련이기에 가까웠던 사람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생 은희 씨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 A, B, C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중 A와는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 씨는 B, C와 사소한 갈등이 생겼는데 A는 B 씨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은희 씨를 오해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A만큼은 자신과 함께 해줄 거라고 믿었던 은희 씨는 깊은 실망감에 휩싸여서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를 느꼈다. 결국 은희 씨는 친구 A를 끊어내기로 결심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30대 초반 직장인 성철 씨는 자신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슬프고 때로는 인생을 헛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성철 씨는 비교적 호감 가는 외모에 약간의 유머 감각도 있었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성철 씨가 인간관계를 오랜 기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성철 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듣기 거북하거나 언짢은 말을 하면 그 관계를 회피하다가 결국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성철 씨는 친한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속내를 좀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관계가 단절된 친구들은 왜 갑자기 성철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얼굴조차 볼 수 없는지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당혹감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성철 씨는 한 번 마음이 떠난 사람하고는 최소한의 관계조차도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은희 씨와 성철 씨는 둘 다 친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있다. 친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너무 아프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그 상처를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 완전하지 못한 한 인간으로서 상처를 받아 화가 나고 슬플 때면 아무리 심한 행동이라도 속 시원하게 감행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네 모습 아니겠는가. 다만 그렇게 되갚아주는 방식으로 관계의 단절을 택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속 시원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큰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도 있다. 즉, 관계를 회피하거나 단절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 화해할 기회나 싸울 수 있는 기회 모두를 잃게 된다. 이는 언젠가 나아질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내 무너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과의 단절을 선택하지만 이를 통해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결론에 가깝다. 그러니 친한 관계에서의 단절만큼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잠시 뒤로 밀어놓는 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종종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한다. 이때 상대방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게 되는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로 상대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행동했을 때다. 30대 초반 현정 씨는 2살 연하인 후배 승환 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둘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서로 사귈 마음은 전혀 없지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밥 한 끼를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미혼 남녀 사이라면 언제든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현정 씨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승환 씨가 절대로 자기 타입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대화 나누며 맥주 한잔하는 정도로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는 후배지만 그를 알면 알수록 성격이 너무 소심한 데다가
친한 여자친구들도 한둘이 아니어서 연인으로 삼기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현정 씨는 승환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정 씨가 내게 와서 씩씩대며 말했다. 며칠 전에 승환 씨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자며 나갔는데 그날따라 승환 씨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물론 현정 씨는 몸이 좋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승환 씨가 올린 SNS 게시물이 문제였다. 그날 밤 승환 씨는 현정 씨와 헤어진 후 분위기 좋은 어느 곳에서 여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분위기 좋은 식사를 했고 그 사진을 당당하게 SNS에 올린 것이었다. 그 게시물을 본 현정 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승환 씨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며 모임을 일찍 파해놓고서 다른 모임에 참여한 것이고 게다가 그 순간을 현정 씨도 볼 수 있도록 SNS에 게시까지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일을 나열해 보면서 그러한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 상황이 또 그렇게까지 엄청난 사건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 즉, 현정 씨가 승환 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별로 없고 승환 씨 역시 현정 씨를 이성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승환 씨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현정 씨와의 만남을 일찍 파한 것이나 이후에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나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다. 물론 승환 씨가 저조한 컨디션을 운운해가며 현정 씨와 일찍 헤어진 것이 다소 비겁해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들 그것 또한 기분 좋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만일 현정 씨가 승환 씨를 마음속 깊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라면 승환 씨의 그러한 행동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면서 충분히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겠지만 현정 씨는 승환 씨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으며 승환 씨를 별로 좋아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승환 씨의 행동에 대하여 현정 씨가 굳이 오랫동안 기분 나빠하며 관계를 망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애당초 승환 씨가 현정 씨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현정 씨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이 무엇이겠는가. 현정 씨 역시 승환 씨에게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승환 씨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에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가 의외로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나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상처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였다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마음 역시 크지 않음을 이해하면서 그저 툭 하고 금세 털어내면 좋겠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